퇴사를 고려하고 계세요? 그런데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퇴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뭔가 퇴사 이후에 성공적으로 자기 삶을 일구고 홀로서기에 성공하신 분들이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에서 최대한 머무르면서 월급 이상의 수익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준비를 하고 그 이전에는 절대 회사를 나와서는 안 된다. 준비가 완전히 된 다음에 퇴사를 해야 된다. 대부분 그것과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퇴사를 먼저 하고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퇴사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회사 안에서 홀로서기를 준비를 하게 되면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에너지가 크게 분산이 됩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독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홀로서기를 한다,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인의 행복과 인생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충만한 전체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준비를 먼저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상태에서 월급 이상의 소득을 만드는 것이 곧 홀로서기의 준비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1대1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경제적 독립만을 홀로서기의 조건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요, 당연히. 평일에 일을 열심히 하고 주말이나 아니면은 평일 퇴근 이후에 최대한 짬을 내가지고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소득원이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남는 시간을 최대한 갈아 넣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하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진정한 홀로서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돈도 따라오고 생활에도 지장이 없게끔 하는 그런 홀로서기는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탐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몰입해서 생각하는 그런 깊은 몰입도가 있어야 돼요. 그의 연장선상으로 높은 창의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들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수익 구조를 위한 시간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창의력을, 그리고 몰입도와 스스로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초록색 물감을 칠하고 싶은데 지금 칠해져 있는 물감은 빨간색 계통입니다. 빨간색이 아무리 옅든 짙든 아니면 뭐 다홍색 계열이든 주황색 계열이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빨간 계통의 색깔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아무리 초록색을 섞은들 초록색 계통의 색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런 비유가 딱 와닿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라는 거는 단순히 소득만 확보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장기 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텐데 단타 치고 수익 조금 먹고 발 빼고 이런 형태의 도전은 아닌 거예요. 장기적으로 어떤 유망주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홀로서기에 대한 준비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에 대한 결심이 서고 마음의 준비와 용기가 생겼다면 퇴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섰을 때 몸 건강도 챙기고 정신 건강도 같이 챙기면서 그러다 보면 창의력과 몰입도도 자연히 따라와서 그 다음 인생의 길도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심플하게 말해서 월급의 안정성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회사를 통해서 얼마를 벌고 있든, 얼마나 어렵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든, 회사 생활과 그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든, 이런 것들 다 떠나서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적응을 해버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적응력이 좋아서 금방 적응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회사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2년, 3년 혹은 5년, 7년 그 이상도 직장 생활을 해 오셨을 텐데, 그 정도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미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일 확률이 아주 높죠. 여러분, 이 상태를 벗어나야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나다움을 찾는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생활에 만족을 굉장히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해지고 안정적인 상태를 먼저 벗어나야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준비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제 세상에 있어서의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도 좋습니다.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의 월급을 스스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벌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능하신 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는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급여, 연봉 이런 것들은 취업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어떤 교환 가치 같은 것이지, 내가 이 시장 속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주고 그 가치의 대가로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척도로 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가치의 크기를 한번 스스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익숙함에서 먼저 벗어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까지 먹고 입고 즐기고, 가끔은 자신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것을 구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소비 활동에 대한 수준을 대폭 낮출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된다면 진정한 인생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배수진을 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배경은 뭐냐 하면, 일단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겠다, 다른 소득원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의 존재 이유는 그저 생계 유지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임하시겠죠. 여러분들 다 훌륭하게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대충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믿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의 회사 생활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되고 윈윈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딱 되어버렸을 때는 회사와 나의 비전이 각각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어질 필요가 조금은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과 에너지는 들어갈 텐데 그 노력의 순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적도 떨어지겠죠. 당장 몇 달간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관성으로 혹은 경력 짬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실적을 좋게 유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래 가기는 힘들 것이고, 몇 달 뒤나 내년에 나의 회사 속에서의 잠재성을 봤을 때 그게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이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도 생길 수가 있고요. 저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올해 초에 회사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뭐 자세한 내막은 사측에서 알겠지만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꾸역꾸역 나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계속 그 회사 안에서 버티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느냐, 이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B2B 세일즈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사회적인 의미,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했는데 그런 것들이 퇴색이 점점 되면서 저도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망각한 지가 조금 오래 지난 상태이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답게 살고 싶다,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이런 회사에서의 업무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면서 퇴사를 먼저 하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 아직까지 후회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내용이 가정이 있고 보살펴야 될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즉 본인이 가장이신 경우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참고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퇴사를 하고 나니까 이 제가 먹고 입고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소비 수준을 대폭 줄여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말 최저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스스로가 궁핍하다고 느낄 만큼의 그런 느낌을 아직은 받지 못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저 그 고등어 봉초밥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비싸요, 이자카야에서. 근데 그거 지금 잘 못 먹습니다. 못 먹는다기보다 평소에 한 달에 2번 정도 먹었다면 이제는 2~3달에 1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뭐냐면 제가 소비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수적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쓸데없고 의미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퇴사를 했으니까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그 안정성과 익숙함 속에 계속 있었다면은 그렇게 소비를 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만남을 하고 쓸데없는 모임, 선물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소비를 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허세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일상 자체가 업무로 인해서 혹은 회사 생활의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지쳐있던 나의 몸과 마음을 달래려는, 보상해 주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 소비들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일단 퇴사를 하고 나서 가장 좋아진 것은요,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쭉 보고 퇴근하고 이런 회사에 맞춰져 있는 스케줄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 맞는 스케줄을 세팅을 하게 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저한테 맞는 운동, 그리고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평소에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활동도 하고, 앞으로 차차 소개해드리겠지만 정서나 정신, 마음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 입맛에 맞게 이렇게 연습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진짜 평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창의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데 몰입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채로운 소비 빼고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 도전을 하고 있고 이 유튜브도 지금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런데 진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정말 뚜렷하고 이 인생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구나. 하루하루가 뿌듯하고 막 설레고 기분 좋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진짜 찐 미소가 많이 나옵니다. 내 이 안에서 나오는 찐 미소. 우리 개그 프로 같은 거 볼 때 진짜 웃기면은, 아니면 짤 같은 거 볼 때 웃기면은 막 공공장소에서도 웃을 때 있잖아요. 그런 웃음의 종류는 아니지만 진짜 스스로 뿌듯하고 막 희망이 차서 나오는 그 웃음이 있습니다. 그 미소가 있어요. 그거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이 상태는 안 되죠.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돈이란 거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과정에 진짜 즐기면서 충실하게 임할 때 결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어요. 내년 내후년에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저는 잘 되어 있어요. 이미. 이건 어떤 자만이나 말도 안 되는 예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당연한 사실에 대한 믿음 같은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매일매일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는 당연히 알거든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기 전에 퇴사 먼저 하고 홀로서기를 준비해도 된다라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회사도 아니고 홀로서기도 아니고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진정한 인생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돼서 에너지가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애초에 월급의 안정성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안정성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현재 연인한테 충실하게 대한다고 해도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뺏겨 있으면 그거는 사실 배신이랑 다를 바가 없겠죠. 회사 다니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회사에 몸만 담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업무를 지속한다고 해도 사실은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질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시청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분들은 대부분 현재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긴 해도 뭔가 내가 지금 인생을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는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과 의지가 속에서 강해져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가 퇴사를 먼저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퇴사 먼저 하면 절대 안 된다, 월급 이상 수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정한 준비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항상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한번 고려는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저와 비슷하게 이거 퇴사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빠져나온 상태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예상은 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아직까지 먹구름 같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용기, 나태하게 그냥 맨날 놀겠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나 진짜 열심히 한번 해서 나를 잘 관찰하고 나다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이라면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다 갖춰진 상태에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퇴사 먼저 한 것에 대한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생활도 진짜 건강하게 한번 꾸려봐야지, 할 수 있어. 내가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니까 시간이 생겼으니까 체력도 길러보자, 마음도 잔잔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히 좋은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있어서 많이 설명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건강만 잃지 않으면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꾸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건강만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만 잃지 않으시면 어떻게든 내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뭐도 아닌데 이런 약속을 드리냐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그것을 증명을 해나가면서 저 스스로도 돕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삶, 그 과정을 꾸준히 즐기고 충실하게 임하다 보면 결과가 따라오는 삶, 이런 인생을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진짜 신납니다. 자율 속에서도 열심히 주도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행복합니다. 이미 퇴사하셨거나 퇴사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답고 즐거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어보세요.